자, 일부 시간입니다. 자, 미국 시장의 시황을 한번 이분과 살펴보도록 할 텐데 신성민 선임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노래 잘하세요? 노래 정말 못합니다. 아, 그래요? 왠지 좀 잘하실 것 같은데. 제가 노래 못하는 걸로 좀 유명해서 네. 예전에 친구들 중에 노래 제일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노래방 가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여자애들이 제가 마이크를 잡으면은 네. 노래를 시작도 안 했는데 웃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노래 끝나면 항상 반응이 이거였었어요. 수고했어. 아시죠? 수고했단 말은 열심히는 했는데 참 못한다. 수고했어 였습니다. 노래 못하는 사람들끼리 그냥 노래 말고 여러분 노래는 못합니다. 노래 말고 저희가 내용이나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자, 일단 미국 시장이 상당히 좋았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네, 아까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요. 아까 그 내용들 때문에 사실 좋았던 거죠. 근데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는 지방은행 관련돼서 좀 호재가 있었습니다. 지방은행 중에서 지금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코프라는 데가 있는데요. 2분기 들어서 예금이 20억 달러 이상 증가했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JP 모건이라든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까지 대형 은행도 주가가 급등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문제가 됐던 팩웨스트 같은 경우에는 21% 넘게 급등하는 일들이 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계속 성장주 위주의 주가 반등이 있었거든요. 나스닥이 항상 S&P나 다우지수보다 높게 올라가는 일들이 많았었는데 어제는 고루고루 올라가는 다 같이 네. 거의 비슷하게. 네, 맞습니다. 그런 일들 좀 벌어졌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부채 한도 협상 관련돼서 좀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면서 네. 추가적으로 상승폭을 확대하는 음.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추가적인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일단은 이제 바이든이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좀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물론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같이 보시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이제 바이든이 얘기했던 것들을 이제 하나 짚어보면 첫 번째는 디폴트는 없고 합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번 협상 긍정적이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 회동은 부채 한도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예산에 관한 논의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이제 사실 이게 같이 묶여 있는 거잖아요. 묶여 있는 건데요. 네, 공화당은 예산을 줄여라. 그래야 우리가 부채한도 협상해주겠다. 네네. 근데 바이든은 이걸 지금 분리했네요. 네, 분리했습니다. 네. 그래서 부채 한도는 일단 이 협상이 합의가 된 걸로 보여집니다, 이미. 아, 그리고 그거 외에 별도로 예산안만 따로 계속 합의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요? 네네. 그러면 부채한도 협상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은. 네, 그래서 이제 주가가 큰 폭으로 좀 상승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바이든이 말을 조금 바꾼 부분들이 있었는데 예산안 조정은 없겠지만 일부 미세 조정 가능하다. 이게 말입니까? 장난입니까?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뒤에 거를 이제 진심을 받아들이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근데 이게 조금 나중에는 이거 가지고 주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공화당 요구 사항이 어떤 게 있냐면 그 IRA라고 해서 이제 그렇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네네. 있잖아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전기차랑 이제 신재생 에너지 네. 관련돼서 그 세액 공제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폐기하기를 좀 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실제로 이게 폐기되거나 혹은 축소되면은 관련된 업종이 주가 등락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나중에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결국에는 이제 타결인데요. 추후에 노이즈가 있는 업종도 있을 수도 있다.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은 네. 얼추 정리가 되는 것 같네요. 네. 자, 그 바이든 의견만 들어볼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 맞습니다. 맞은편에 서 있는 케빈 메카시 네네. 하원 의장 네네. 그분은 뭐라고 했어요? 좀 단순하게 얘기했는데요. 미국은 디폴트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디폴트는 이미 합의가 됐구나라는 거를 좀 확증하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러면 어떤 이야기요? 근데 기업들 실적이 좀 연달아 나오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이제 월마트 실적이 또 나왔더라고요. 네네.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또 양호하게 나왔고 또 이제 가이던스도 이제 상향 조정하는 부분들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 전에 이제 어제 이제 나왔던 부분들은 이제 타깃이라고 실적에 나왔었는데요. 아마 모르시는 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화면을 보시면은요. 네. 왼쪽에 보시는 것이 이제 타깃 매장이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건 이제 월마트 매장입니다. 딱 빨간색
파란색으로 딱 구별되죠. 그래서 뭐야 공화당 민주당이에요? 왜 이래요? 지금 이거 정치 싸움하는 거예요? 뭐예요? 예, 태극기 모양처럼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딱 구별되는데 태극기 생각하시군요. 저는 왜? 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이제 직원들도 옷도요, 이제 좀 빨간색 쪽 많이 있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할인 매장인데요. 월마트는 뭐 다 아시고 타겟 같은 경우에는 월마트보다는 조금 더 이제 백화점식에 가까운 할인 매장이다. 네. 이렇게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타겟에 대해서 그 이제 기대가 좀 적었었어요. 네네. 왜 그러냐면은 타깃 같은 경우에는 월마트랑 다르게 백화점식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가격이 월마트보다 높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그런데 최근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소비자들이 소비를 이제 줄이려고 하는 네. 형태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기대감이 적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경기가 조금 둔화되기 시작하면 네. 아무래도 필수 소비재 위주로 선택을 하게 되는데 필수 소비재의 대표적인 거는 식료품이죠. 먹는 거죠. 먹는 네네. 건 줄이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그 먹는 거에 관련된 비중이 높은 데가 좀 유리해지게끔 되어 있는데 그럼 월마트겠네요. 네, 이제 월마트가 이제 56% 정도 되고요. 타깃 같은 경우에는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뚜껑 열어 보니까 네. 매출은 뭐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 대신에 이제 주당 순이익이 네네. 기대보다 좋았던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가 2% 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왜 그 이렇게 좀 좋게 나왔냐라고 이제 그 물어보니까 네. 내용도 설명하는 거는 예상대로 그 임의 소비재라고 하죠. 뭐 옷 같은 것들 말하는 거고 네. 예, 이런 것들은 여전히 잘 안 팔린 건 맞는데 여기서도 식료품 관련돼서 코너를 좀 확충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로 좀 메꿔지는 부분들도 있었고 재고도 감소했다라는 내용들을 얘기를 했고요. 그 재고 감소 부분들은 또 연결되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부터 한 1년 전에 재고 늘었다라는 이유로 주가가 급락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소매 네.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재고가 감소했다라는 거는 일정 부분 좀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유통망이 좀 문제가 생겼었고 네네. 그리고 사람들은 또 보조금 때문에 지갑이 또 두둑해졌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엄청나게 순간적으로 폭발했었고요. 네. 그걸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재고를 엄청 쌓았는데 네. 갑자기 안 그게 팔렸죠. 쑥 하고 네. 가수였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재고 때문에 좀 골머리를 쌓았던 그 1년이었는데 그게 일정 부분 좀 해소되는 부분들이 살짝 보였던 그런 실적이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타겟과 월마트의 실적을 보는 이유는 물론 직접 투자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미국인들의 소비 성향이 지금 어떤지 보자. 어쨌든 우리는 경기 침체를 안 가고 싶으니까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들의 실적은 좀 어땠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는 게 참 재밌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극면에 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경기가 아직 둔화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소비자 눈높이는 싼 쪽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분명히 타겟의 실적 같은 경우에 예상치보다 좋았던 부분들은 있지만요 한계점은 분명히 노출했습니다. 원래 주력 품목이었던 네. 그 중가 임의 소비재 부분들은 안 좋았던 건 맞거든요. 뭐 옷이라든지 네네. 스포츠 의류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 잘 안 팔리고 네네. 대신 우리가 실적은 또 지켜야 되니까 먹을 것 많이 쌓자 해갖고 그래서 실적을 지켰다는 얘기네요. 네네. 그리고 뭐 재고가 감소해서 비용이 줄었던 부분도 네네.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한계점을 분명히 노출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좀 굉장히 특이한 것들은 이제 그 CFO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그 절도 문제가 조금 심각하다. 매장 내에서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그래서 뭐 과자나 껌 좀 훔치나 뭐 훔쳤대요? 뭐 그럼? 주머니에 뭐 좀 넣고 가나라고 그 네. 정도 전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노컷 뉴스에 나온 기사를 하나 보게 되면요. 네. 그 제목이 미국 도둑 작년에만 120조 원 슬쩍입니다. 120조 원을 훔쳤다고요? 네, 120조 원을 훔칩니다. 우리나라 시원시원하게 1년, 훔치죠. 1년 예산이 500조 아니에요? 거의 우리나라 예산의 3분의 1을 훔쳤네요. 4분의 1을 훔쳤네. 네. 와. 그래서 내용을 좀 읽어보게 되면은요, 미국 소매협회가 재고 손실 대부분을 도난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2019년까지 5년간 재고 손실 연평균 7% 가량 증가했지만
2020년 한 해 동안 47%가 폭증했다라고 어. 얘기했고요. 타깃은 5천억 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라고 얘기 네네. 나오는데요. 참고로 타깃 그 단기 순이익이 대략 한 5조에서 7조 사이입니다. 네.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의 10분의 1이 훔쳤다. 훔쳤다. 어.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훔칠 때 좀 시원시원하게 훔친다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이거 그냥 눈에 띄는 거지 이게 어떤 특별한 어떤 함의를 갖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좀 특이하긴 하죠. 아, 이거 특이하긴 하네요. 진짜 놀랍긴 하네요. 저도 이렇게까지 훔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네. 좀 많이 훔치긴 합니다. 그리고 아. 잠깐 두 번째 사진 잠깐 보게 되면요. 네. 말씀해 주세요. 그 타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화점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우리 사실은 좀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긴 한데 이제 매장 인테리어가 이런 식으로 현재 되어 있고 깔끔하죠. 네. 그냥 뭐 백화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월마트에서 이제 매장 진열해 놓은 건데 매장을 이제 창고식으로 쌓아 놓죠. 그래서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대량 구매할 때 좀 싸게 구매할 때 좀 유리한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앙일보 기사 잠깐 한 번만 더 보시면은 네. 이제 소매업체들 매장 절도 심각, 월마트 가격 인상 폐쇄 고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좀 생각보다 좀 심각해서 월마트라든가 타겟 소매업체들이 뭐 일부 매장을 폐쇄까지 고려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황당한 거는 절도가 매년 50%씩 증가하고 있다. 참. 절도가 50%씩 증가하고 있다고요. 참 우리나라 좋아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있으시겠지만 이 정도로 사회 뭐 신문에 실릴 정도로 아니면 기업의 실적이 크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훔치지는 않으니까. 네. 저도 기업 분석하면서 절도 때문에 이렇게 되는 케이스는 참 보기가 좀 드문데. 사실 저는 미국 기업을 꽤 오래 봤잖아요. 네네. 많이 봤어요. 좀 봤어요. 아, 그러신가요? 절도 이야기 했던 거 꽤 봤어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잠깐 보시면은 미주 한인뉴스 나온 것 잠깐 보시면은요. 네. 그래서 그 샌프란시스코 타겟 매장 같은 경우에는 매장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유리를 다 막아놨습니다 지금. 훔쳐가지 못하게. 예. 그래서 그 원래 좀 예쁜 인테리어가 되어 있었는데 네. 그게 좀 삭막하게 어. 좀 바뀐 상황이고 실제로 이거 댓글 같은 것들 뭐 영어로 된 거 좀 보니까 네. 불편하다 이런 식이면은 뭐 쇼핑 안 하겠다라는 또 의견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조금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 쓰고 있다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긴 하고요. 네. 타깃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위권 정도 되는 이제 매장 그 업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왼쪽에 보시는 부분들 보시면 2020년도 순이에요. 네네. 타깃 지금 10등 하고 있고 1등은 당연히 월마트, 2등이 아마존, 3등 코스트코 이렇게 되고 있고 네. 그 오른편에 보시면은 요거는 2021년도 기준 했을 때 이제 순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타깃 여전히 10등이죠. 근데 여기 좀 아마 글자가 작아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제가 성장률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타깃 같은 경우에는 이제 8.5% 연평균 네. 성장했다는 부분들이 있고 월마트는 3%, 아마존은 20.4%, 코스트코는 한 10.5% 정도 연평균 네네. 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것도 21년 기준이니까 사실 22년을 놓고 보면 약간 아마존의 성장률은 달라질 수 있겠네요. 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거는 2016년부터 2021년도까지 평균 성장입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제 아마존이 더 많이 성장했던 건 맞으니까요.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아마존이라든가 뭐 코스트코라든가 이런 거에 대비해서는 성장률이 높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 자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백화점식이라는 자기만의 또 독특한 전략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걸 이제 편안하게 쇼핑하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또 그런 게 또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황 상태에서는 좀 잘 맞진 않습니다. 아까 비싼 품목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네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좀 시황이 안 좋거나 네네. 쪽은 이제 경기가 좀 안 좋아지려고 하면 고가 혹은 저가가 잘 됩니다. 그렇겠죠. 네. 중가가 좀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중가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위치적으로 좀 불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잠깐 보시게 되시면은 네. 실제로 보면은 이제 월마트, 코스트코, 타깃 이제 그 매출과 이제 순이익인데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선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순이익 같은 경우 밑에 이제 나와 있는 건데요. 그 특이하죠. 타깃만 2022년 줄었다가 2023년 다시 늘 거라 예상을 하고 있지만 2021년 수준을 회복을 못 합니다. 네. 그렇게 되는 부분들은 타깃이
원래 이제 잘하는 부분들은 이제 의류거든요. 네네. 근데 의류 중에서 뭐 이제 리바이스라든가 이런 중가 브랜드를 많이 입점을 시켜가지고 아, 리바이스가 중가예요? 나 리바이스 하나밖에 없는데 비싸서 못 샀는데. 네, 아유, 네. 안 그래도 오늘 가방 좀 좋은 거 들고 오신 것 같던데. 아, 좀 숨겨놨습니다, 리바이스가 이거는. 중가시구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리바이스가 중가입니까? 아, 난 나한텐 고가였는데 겨우 하나 샀는데. 그 마음에서의 고가 브랜드긴 하지만 미국 사람들한테는 중가일 수 아, 있는 네, 맞습니다. 브랜드가 이제 그 이런 식으로 이제 타깃을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이익률이 높습니다. 마진이 높아요. 그런데 네네. 그 부분들이 안 되고 대신에 마진이 안 되는 식료품으로 대체를 해버리니까 네. 매출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할 수 있지만 순이익이 따라가지 못하는 마진이 훼손되는 네. 부분들이 좀 생겼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제일 안 좋습니다. 타겟이. 네, 아, 역시 인플레이션 시대는 마진이 곧 주가 흐름이다. 아, 라고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네. 다음 페이지 잠깐 보시게 되시면은요. 타겟 같은 경우에는 그 패션 잡지 이제 보그지에도 광고를 했었어요. 네. 2015년도 이제 광고긴 한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할인 매장 광고하는 게 이제 없었고 굉장히 혁신이었다고 하네요. 근데 이만큼 이제 타깃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조금 돈이 있으신 분들, 네. 또 이제 패션 같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 조금 어필하려고 혹은 타겟팅을 잡았던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에 보셨던 그 매장이 되게 예뻤잖아요. 네네, 맞아요. 예, 그 예쁜 매장이 이게 그 충동 구매를 유발한데요? 유발하려고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원래 그 마트에 가면 기저귀랑 맥주랑 같이 든다고 하잖아요. 기저귀랑 맥주를 왜 같이 둬요? 이제 그 애아빠들이 아, 기저귀를 사러 간 다음에 옆에 맥주를 같이 든다고 네네. 같이 두거든요. 네네. 그래서 충동 구매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매장 인테리어를 꾸미고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웠던 것이 타깃이에요. 그래서 그 예전에 보면은 이제 그 소비자들 상대로 네. 이제 그 설문조사를 했었었는데요. 실제로 글로벌 데이터에 따르면은 타깃 매출의 21%가 충동 구매였다고 합니다. 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제 월마트 같은 경우 약 한 12% 정도 됐었다고 하고요. 네네.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좀 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략은 지금은 안 먹히고 있다. 이게 좀 이제 조금 약점으로 잡히고 있다. 결국은 이제 실적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네네. 경기가 좋아졌을 때 빠르게 돌아설 수 있는 건 타겟이 분명히 맞는데 마트 가운데 경기가 우리가 앞으로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타겟보다는 월마트나 아니면 코스트코 실적이 좀 꾸준할 수 있는 그런 네. 방향이겠네요. 네, 지금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가 네. 어쨌든 경기가 안 좋다, 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머릿속에 있는 한 그렇죠. 조금 실적에 대해서는 다른 유통업체보다 좀 불리한 입장이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미국 기업들 이커머스 관련돼서 이제 순위 나왔던 이제 그래프를 잠깐 보시게 되시면은요. 그 왼쪽은 2020년도 이커머스 관련된 건데 제가 빨간색 그 박스가 좀 잘못되어 있는데 네네. 그 8번째 타깃이 1.2% 되어 있고 왼쪽 부분에 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2022년도입니다. 작년. 네. 네. 그리고 타깃이 2.1%로 순위가 5등으로 올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타깃이 그 두 가지 전략을 썼습니다. 아까 얘기했었던 충동 구매 전략도 썼지만 이 온라인을 확충해야겠다라는 네. 전략도 같이 썼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됐었죠. 그래서 전체 매출의 한 20%가 다소 넘었었어요. 그리고 월마트도 열심히 하고도 있지만 네. 10% 초반대거든요. 네. 1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깃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순위를 올렸던 거는 맞아요. 관련돼서. 그런데 이번에 실적 나왔는데 그 나온 것 중에 온라인 쪽 보니까 온라인 쪽은 약간 감소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새로운 성장 동력마저도 잃었네요. 네. 아, 생각보다 그게 전자상거래 부분들 보게 되면은 아마존 독주가 상당히 좀 심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또 식음료 관련돼서 좀 꽉 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타깃이 설 자리가 조금 애매해졌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결국 저는 아마존이 낫네. 아니면 월마트가 낫네. 이 생각밖에 안 드네요. 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온라인 시장 자체가 위축돼서 그런 거 아니냐.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때요? 네,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다음 차트 잠깐 보시게 되시면은 네. 미국 소매 매출 분기별 예상 혹은 총 매출 전자상거래 매출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작년 4분기 이후로 그 온라인 이커머스 부분들이 좀 성장을 좀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빨간색 박스 부분들 보게 되면은 네. 3쿼터만 해도 이제 분기별 0.2% 감소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네. 이제 4쿼터부터는 이제 18.9% 정도 성장하는 모습도 좀 보여줬고요. 그 다음 페이지 잠깐 보시면은 엊그제 나왔던 자료이죠. 네네. 소매 판매 해서 나왔었잖아요. 그 소매 판매 물론 안 좋게 나오면서 좀 시장 분위기 좀 어둡게 만들긴 했는데 네네. 그 밑에서 두 번째 빨간 박스 보면 이제 온라인 매출이 따로 나옵니다. 네. 그런데 2023년 1월은 마이너스였지만 2월, 3월, 4월은 다 플러스. 이렇게 나온 부분도 있어요. 물론 이제 소매 판매 전반적으로 보면 좀 빨간색이 많이 보이죠. 네네.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건 맞습니다. 근데 좀 보면은 이제 건강 의학 쪽은 여전히 괜찮고요. 왜냐면 경기를 타지 않는 부분들이기 네네.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것들 이제 온라인이 좀 괜찮았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온라인 기업들의 주가가 온라인 쇼핑 업체들 이커머스 네네. 쪽이 주가가 좀 반등을 좀 세게 했습니다. 쇼피파이라든가 이런 네네, 것들 보면 맞아요. 아마존도 아까 좀 반등을 좀 세게 했고요. 네네. 아마존도 이제 온라인 부분들 적자가 좀 심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축소될 거라고 보는 이유가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추후에 좀 축소되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을 좀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클라우드 발목을 잡았던 네네. 온라인이 나중에는 조금 도와주는 역할로 나중에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들이 여기 있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네요. 저 앞에 있는 거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그 미국 소매 매출 분기별 예상 그 페이지 있잖아요. 그 다시 네. 한 번만 보여주세요. 네. 제가 왜 보고 싶었냐면 우리가 이제 기저 효과, 기고 효과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보니까 이번 4분기에 온라인 커머스가 18%나 성장했더라, 19% 네. 가까이 성장했더라라고 해서 제가 그럼 그 전년도 4분기는 어땠는지 봤거든요. 네네. 그 전년도 4분기도 거의 23% 성장한 상태에서 네네. 그러니까 2021년 4분기도 굉장히 높았는데 2022년 4분기도 더 높아진 걸 보니까 확실히 온라인 좀 살아나고 있구나 네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가운데 그 아까 보여주셨던 소매 판매 거기에서도 온라인의 소매 판매 비중 그러니까 소매 판매 성장률도 빠르게 높아졌고 15% 정도 네네. 높아졌고 네. 아마존 희망을 가져도 되겠습니까? 지금은 클라우드도 네. AI랑 결합되면서 조금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온라인 쇼핑 쪽도 좀 의미가 좀 있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미국 전체 그 소비에서 이커머스가 차지하는 비중 있잖아요. 네네. 그 침투율이라고 하죠. 이거는 엄청 큰 폭으로 늘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미국 소매 그 증가율만큼 정도 네네. 수준만 증가하지 네. 이게 좀 과거와 같이 폭발적인 증가세는 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업체들끼리 이제 경쟁 심화가 생길 수 있고요. 네. 그러면은 그 곧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아까 여기서 월마트가 좀 잘하고 있는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네.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2020년 대비해서 2022년이 또 그 시장 점유율이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2020년 같은 5.3이었고 2022년 6.3 정도 올라갔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식료품 관련돼서는 월마트가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이게 온라인으로 주문한 다음에 그 매장 가서 이제 픽업하는 형식. 네. 요게 이제 월마트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그게 매장이 이제 전국적으로 있지는 않고 네네. 그리고 할인 매장이 아니고 그냥 집합소라고 하죠. 네네. 그런 거 거기서 이제 창고에서 이동하게 하면은 매장에서 받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든다고 하네요. 당연히 그러겠죠. 거기는 네네. 이제 다 기초 시설도 없고 하다 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비용적으로도 좀 얼마나 더 유리한 부분들도 있고 소비자 같은 경우에도 네. 주택에 사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미국 네. 같은 경우에는 배달이 왔을 때 그 음식이 밖에서 때양볕을 맞고 상해버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월마트가 좀 유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그대로 차용해서 이제 그 타깃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이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음식료 부분 월마트가 훨씬 더 강하고 이쪽은 의류 쪽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효과가 적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결론을 네네. 내려보자면 네네. 일단 타겟 실적을 위주로 우리가 보긴 했지만 네네. 타겟 실적을 통해서 우리가 도출할 수 있었던 결과는 네. 차라리 경기가 어려워질 것 같으면 월마트가 훨씬 더 나을 것 같고 네. 그리고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수치로 나오고 있는 것처럼 온라인이 오히려 사람들은 사용량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네. 그래서 아마존이 최근에 반등하고 있는 것도 이유 있고 경기 침체가 좀 걱정된다면 차라리 월마트가 유리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팬데믹 이후에 온라인이 확 증가했다가 네네. 이제 뭐 팬데믹 어느 정도 줄고 나서 사람들이 밖에 못 돌아다니니까 온라인이 또 확 줄었다가 네네. 다시 또 정상화되는 어. 그런 과정을 겪고 있다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잠깐 보시게 되시면 이거는 이제 연초 대비해서 이제 주가 흐름이에요. 네. 오른쪽 상단에서 왼쪽 하단으로 대각선을 줄을 쫙 그으면 상단 부분이 흔히 얘기하는 성장주고 성장주. 하단 부분이 이제 가치주 가치주. 형태가 많은데요. 금리가 올 초 들어서부터 FOMC도 금리를 올리더라 시장 금리가 막 올라가거나 그러지 않았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성장주가 유리했던 환경이었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이번에 실적이 이제 거의 다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어떤 기업들이 그러니까 어떤 업종들이 좋았고 혹은 어떤 업종이 안 좋았고라 좀 보게 되면 그 오른편에 보시면은 2023년 컨센서스 변화가 주황색인데 경기 소비재가 이제 주황색 네. 이게 좀 괜찮았었고 그죠? 커뮤니케이션 괜찮았었고 헬스케어 괜찮고 산업재 정보기술 요 순서이거든요. 네네. 물론 이제 정보기술이 이제 AI 관련된 이슈도 있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급등한 건 맞는데요. 나머지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주가가 나쁘지 않았는데 네. 그 오른쪽 상단에 있는 컨슈머 디펜시브 그러니까 그 방어적 성격의 소비 관련돼서는 주가 흐름이 올 초 대비해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대비해 좋지 않다. 오르긴 올랐지만 네네. 상대적으로 적게 올랐었거든요. 결국에는 그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월마트가 그 경기가 안 좋으면 양호해진다라고 한 건 맞는데요. 네네. 하지만 이제 경기가 돌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 그럼 또 별로 그렇게 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래서 결국 선택지는 하나만 남았네요. 네. 직접 말씀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우시면. 아마존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요. 직접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네. 어쨌든 이제 주가로 보거나 혹은 컨센서스로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성장주 위주의 반등이 여전히 강하고 연초에 얘기해 드렸다시피 결국에는 금리가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되고 나면은요. 네. 그때부터는 모든 관심사는 성장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당장에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아직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네. 성장주가 조금 더 이제 그 경기가 살아있다면 좋아질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사실 유통업체의 실적 발표를 자세하게 뜯어보는 거는 썩 많은 사람들이 듣는 그런 콘텐츠는 아니긴 해요. 근데 오늘 딱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마존이 지금 그래도 우리가 좀 관심 가지면 좋을 만한 이유들을 월마트와 타겟으로부터 좀 찾을 수 있었다. 이런 마음이 저는 좀 드네요. 네네. 어떻습니까? 좀 잘 꾸며드렸습니까?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래에셋증권 신성민 선임 매니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